네, 아까 소개를 드렸지만 하여튼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채널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하는 박경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연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그 연주해 주신 곡들 그 세 곡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즐겁고 영광이었고요. 첫 번째 연주한 곡은 저만치 함께라는 곡이고요. 두 번째 연주한 곡은 새드나, 그리고 마지막 연주한 곡은 덩따라는 곡입니다. 네, 그 저희 그 가야금 연주를 오늘 들려주셨는데 네. 언제부터 이제 연주를 하셨고 언제부터 이제 음악 공부를 하셨는지도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원래는 피아노로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피아노를 네. 시작한 거는 사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린 시절인데 아마 3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부모님께서. 근데 이제 10살 때 가야금으로 바꿔서 지금은 가야금 한 지 꼭 30년이 됐군요. 네. 그 가야금으로 바꾸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뭐 딱히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가야금을 하시는 저희 작은 이모가 계셨고 우선은 네. 그 전에 피아노를 되게 너무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막 즐겁게 하기는 했지만 연주하면 즐거웠지만 굉장히 뭐 큰 선생님, 작은 선생님 이러면서 전공을 하려고 그랬었던 거라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이라 그러죠. 너무 네. 무섭게 그리고 정말 너무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어린 시절에는 나가서 놀고 싶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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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해야겠다. 다른 악기를 하면 좀 수월하겠다 싶어서 옮기기는 했는데 더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좋아요. 그 뭐 그 2015년에 그 발매하셨던 네. 그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가요? 그 네. 앨범 사실 굉장히 팬이고 되게 네 즐겨 요즘 특히 듣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 피아노를 배우셔서 그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딱 들었을 때 이제 저는 사실 국악에는 문외한인데 들었을 때 이게 딱 국악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곡 자체가 되게 좋고 이게 특별히 국악의 장르라고 느끼기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리고 이제 작곡하실 때도 음계라든지 뭐 연주 주법이라든지 잘 모르지만 들었을 때 그냥 뭐 이렇게 국악이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앨범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추구하시는 음악이 약간 국악에 약간 베이스를 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음악의 베이스가 뭐 국악이다, 어떤 음악이다라고 정해놓지는 않아요. 많은 네. 국악 연주자들, 국악을 전공하신 분들께서 한국 음악을 바탕으로 현대 음악을 하는 많은 이렇게 그런 음악 그 행위 그리고 음악 활동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경계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서양 음악적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국악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양 음악도 아니고 국악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음악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곡 그 저만치 함께 네. 때 이제 연주해 주신 악기하고 지금 네. 이제 마지막 곡을 연주해 주신 악기하고 좀 틀린데 네. 그 악기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처음 두 곡 연주한 곡은요. 25현 가야금이에요. 25현 가야금은 90년대 말에 한국에 들어오기도 했고 개발이 돼서 이렇게 가야금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있는 악기고요. 제가 지금 덩따를 연주한 곡은 12현 명주실로 된 가야금이에요. 그러니까 실크가 되기 이전에 명주를 이렇게 꼬아서 만든 줄인데요. 이게 전통 악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선 중기부터 그 당시에 개량 악기인 거예요. 지금 시대에 25현 악기가 개량으로 나온 것처럼 그 네. 당시에 이제 조선 시대 때 개량으로 나온 전통 산조 가야금입니다. 네. 최근에 내신 앨범에 이제 드러머 김책 씨하고 같이 앨범을 내신 적도 있고 네.
그 전에 이제 신박 클럽이었나요? 신박 서클. 신박 서클. 네. 네. 굉장히 약간 좀 재즈하고 섞인 그런 콜라보도 하셨는데 네. 다른 종류의 음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른 음악을 하시는 뮤지션들하고 콜라보를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계속 하시고 계신데 네. 그분들하고 연주할 때 이제 특별히 신경이 쓰이시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합주했을 때 이제 좀 약간 서양 악기하고 가야금하고 이제 같이 협연하실 때 특별히 좀 이슈가 있다거나 생각을 하시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꽤 오랜 시간 많은 콜라보 작업을 하면서 가장 처음에 겪게 되는 문제는 사실 음량의 차이예요. 네.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음량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계속 제가 처음에 했던 밴드가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라는 팀인데 그때부터 2005년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뮤지션을 만나서 전 세계에 만나면서 작업을 해보니 그냥 연주자 자신이 다른 상대의 그런 소리를 듣고 이렇게 서로 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술적인 문제를 도움받는 것보다 그냥 내 자신 스스로가 뮤지션 스스로가 굉장히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그런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슈였던 것 같아요. 늘 콜라보 작업을 하면서 어떤 뮤지션과 함께 하느냐. 네. 그러시군요. 네. 그 두 번째 연주해 주신 곡도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세드나라는 곡이었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것은 가야금이 아니다라는 첫 번째 정규 앨범에 발표를 한 곡이에요. 2010년도에 작곡을 했고 발표가 됐는데 그냥 우주에 있는 어떤 행성이래요. 뭐라 그러죠? 정확한 제가 전문 용어는 소행성 뭐 이런 거 소행성이었던 것 같은데요. 같아요. 근데 이 별은 이제 굉장히 그 궤도가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렇게 타원형인 거죠. 그래서 이 타원형이어서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는 굉장히 가까이 있고 멀리 있을 때는 정말 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더 멀리 있는데 그 마음을 노래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사회에 있을 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언제는 누구와 가까이 있고 싶기도 한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야금으로 얘기한 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세 번째 곡은 12연 산조가야금으로 연주한 곡인데요. 덩따라고 한국의 전통 리듬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덩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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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듬인데 이걸 조금 빠르게 돌리기도 하고 느리게 연주하기도 하고 빠르게 하면 자진몰이가 되고 느리게 하면 또 뭐 이렇게 느린 국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리듬을 중심으로 만든 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주로 많이 들으시는 음악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사실은 저는 음악 구분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ECM 레이블 음악도 많이 듣고 그리고 네. 전통 음악도 많이 듣는데요. 제가 곡 작업을 할 때는 많이 듣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막 특별히 듣는 곡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라디오를 이렇게 음악을 청취자분께 이제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같이 듣고 있죠. 국악이죠, 뭐. 네. 라디오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국악 방송이고요. 창호에 드린 햇살이라고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의 출근길 열어드리고 있는 방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 국악 쪽을 이제 전공으로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국악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국악의 악기를 가지고 다른 이제 뭐 넓은 의미에서 다른 종류의 음악을 만들고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에 대해서 네. 전반적으로 열려 있고 서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위기인가요? 네. 국악이 점점 더 또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 우리 후배들은 더욱더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전통 악기를 연주를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서양 옷을 입고 있고 또 지금의 음악을 듣고 있고 길을 가다 보면 지금의 음악이 또 들리잖아요. 국악보다는 전통 음악보다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 젊은 세대들이 계속 이렇게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감사한 네.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 뭐 네. 새로 앨범을 준비하시고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콜라보 작업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뭐 바로 내일 림킴 씨와 노디 씨와 함께 트리오 작업 뭐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저에게 올해 그리고 내년에 가장 주된 일은 세 번째 정규 앨범, 솔로 앨범을 내는 거예요. 그간 말씀 주신 김책 씨와의 듀엣 앨범도 있었고 신박 서클 앨범도 있었는데 최근에 낸 최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낸 제 두 번째 정규 앨범이 2015년 발표를 했더라고요. 시간이 금세 흘러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 앨범이었는데 이제 5년 만에 새 앨범 준비를 이제서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네 응원 드리고 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공연 같은 계획 앞으로 네. 공연을 하실 때 그냥 약간 궁금한 게 저희 채널도 이제 네. 여러 가지 장르 구분 없이 이제 뮤지션들을 저희가 이제 초대를 드리고 있는데 네. 그 딱 이제 프로젝트 공연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세네 팀이 나오는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이제 종류의 음악을 하시는 팀들과 같이 이제 공연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신가요? 아유 저야 뭐 너무 네. 환영이고 영광이고 불러만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광이고 그냥 저를 슈퍼 콜라보레이터로 불러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그때마다 제가 거침없이 말하는 거는 세계 평화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인데요. 사실 제가 이게 굉장히 거대해 보이긴 하는데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꼭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보듬어주는 음악을 만들고 또 내 옆 사람을 또 보듬어줄 수 있는 음악, 그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음악,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내 음악을 들었던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또 그 옆 사람한테 또 아름다운 마음을 전할 수가 있고 이게 점점 제가 정성 들이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꼭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제 주변의 뮤지션들을 보면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서 꼭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지난 앨범 계속 질문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어떤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가요? 이건 사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장황해져서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물들, 객체들, 그리고 창조물들, 뭐 다 생명체들, 생명이 없는 것들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다른 것들이 이 세상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저한테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이 어떻게 어떠한 관계를 맺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가야금 줄도 사실 굉장히 평행하거든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줄들은. 근데 함께 만나서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음악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